마이너리티 캐리어가 건너편 넘어가서 IV 특성에 영향을 주는 PN 접합 다이오드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전자열의 시간에 이런 전류 전압 특성이 딱 나와 있으면 이렇게 요 포인트에 대해서 전압에 대해서 AC가 이렇게 걸리면 여기에 디퍼렌셜 커런트가 바뀌어서 이 디퍼렌셜로 바뀌는 커런트 양하고 디퍼렌셜 볼티지 바뀌는 양하고 이로부터 우리가 디퍼렌셜 레지스턴스를 정의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몰 시그널 모델, 그러니까 일단 작동점을 여기로 했을 때 작은 신호에 대해서는 과연 다이오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때 보이는 저항이 이제 이 디퍼렌셜 저항이다 돼 있는데요. 이거에 이제 반도체 공학 수업에서는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라는 건데, 이 어디서 나오는가는 우리가 IV 커브에서 바로 그 PN 접합 다이오드의 뉴트럴 영역까지 넘어간 차지가 디퓨즈에서 리컴비네이션에 사라지는 그 디퓨전 커런트, 각각 N타입의 홀 커런트, 그다음에 P타입의 일렉트론 커런트 두 개 합이 실제 흘러가는 디퓨전에 의한 커런트죠, 그죠? 그래서 그때 나온 IV 커브이기 때문에 이 디퍼렌셜 저항이 바로 디퓨전 레지스턴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인크리멘탈 디퓨전 레지스턴스라고 그러고, 요 포인트는 전자회로 시간에 배운 대로 똑같습니다. RD가 이 콰이에센트 포인트, 요 작동점의 전류 분해 서멀 볼티지다 라고 해서 전류에 따라서 특정한 디퍼렌셜 저항이 정의됩니다. 이건 여러분 그 전자회로 시간에도 배웠으니까 이제 보면 간단하게 세 보면 I는 IS에 E에 제가 근사를 할 때 EV 나는 KT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V를 V0하고 그 다음에 Ac를 딱 걸어줘서 얘를 이제 근사시킨 겁니다. 이거를 순방향일 때 이렇게 했을 때 회로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IS에 E에 KT분의 E에 V0에 요 V1이 교류 파트 스몰 시그널인 거죠. 요게 DC 돼 있을 때 요거를 이제 IS의 엑스포넨셜의 이 DC 파트를 빼주고 E에 이 V1에 KT 이렇게 해주면서 얘를 한 번 더 근사시키죠, 그죠? 왜냐하면 스몰 시그널이니까, 시그널은 이제 좀 작은 앰플리튜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자회로 배울 때 항상 그 핵심적인 부분이 그 소자의 소자 파라미터에 해당되는 DC 바이어스를 딱 맞춰주고 나서 거기에 작은 앰플리튜드의 스몰 시그널이 더해지는 회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 V1이 되게 작습니다. 작으니까 이것도 한 번 더 근사를 할 때 IS의 E의 KT분의 이 V0의 테일러 정리에 따라서 1 플러스의 KT EV1인데, 우리가 KT 나누기 E가 서멀 볼티지로 우리가 정의하니까 이거를 이제 VT분의 V1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서멀 볼티지가 이런 알고 있듯이 0.0259 볼트입니다. 그래서 해보면 얘가 25.9 미리볼트니까 사실 이 25.2 미리볼트보다 작은 신호가 들어와야지 테일러 정리로 근사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 보면 V1이 이제 KBT보다 작을 때, KBT나 E보다 작을 때 얘가 이 엑스포넨셜이 1 더하기에 이렇게 퍼스트 텀만 딱 쓸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요를 작다는 가정하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 IS에 E에 VT에 E V0에 I에 플러스에 여기에 VT분의 V1의 IS에 이제 E에 KBT 요거 돼 있으니까 KT분의 EV0다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요게 이제 교류 파트인 거죠. 교류 시그널 파트니까 요게 요거를 우리가 스몰 시그널 스몰 i로 우리 표현하겠죠, 그죠? 스몰 i로 표현하고, 스몰 i는 여기에 VT분의 스몰 시그널에다가 IS에 요게 DC 커런트이죠, 그죠? DC 커런트를 DQ로 하겠습니다. IS에 이 V
제로에 되니까 여기 보면 여기에서 i의 v1이 스몰 시그널 전압 변화에 대해서 스몰 시그널 전류 변화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작은 전류 변화에 대해서 라운드 i에 대해서 라운드 v1을 생각해 보면 얘가 지금 i의 작동점 DC 전류에다가 V 서멀 볼티지가 되니까 결국 다이오드에서 스몰 시그널 관점에서는 이 다이오드를 작은 이 저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은 뭐 처음 얘기할 때는 이제 컨덕턴스 이렇게 해서 라운드 V1에 라운드 I 이렇게 해서 얘가 VT 분의 I DQ다 해서 컨덕턴스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디퍼런셜 레지스턴스로 바꿔주죠. 근데 제가 반도체 공학에서는 이 오리진이 뭐냐 그랬을 때 유출럴 영역까지 넘어간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캐리어가 쭉 줄어드는 디퓨전 커런트의 합이다. 그래서 디퓨저 레지스턴스다 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스몰 시그널 관점에서 PN 접합 다이오드의 저항을 봤는데요. 이 그 회로적으로 보면 차지가 이렇게 쌓였다가 그 다음에 전압을 또 빼주면 빠졌다가 또 쌓였다가 빠졌다가 한다 그랬을 때 전압을 가해주면 차지가 쌓이고 그다음 빠지고 하는 거는 보면 전압 대 전하의 관계잖아요, 그죠? 그럼 전압과 전하의 관계는 우리가 회로적으로 보면 바로 커패시턴스잖아요, 그죠? 커패시턴스가 이 회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스몰 시그널 관점에서 이제 이 커패시턴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걸 한번 보고자 합니다. 앞서 정션 커패시턴스를 얘기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 X는 0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N 타입이고 P 타입이다. 잠깐만요. 저 돌렸나? N 타입, P 타입이다 하고 이제 여기에 XN이다, 마이너스 XP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ENA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E에 ND다. 항상 이 그 다이오드의 차지가 어떻게 쌓이는지 상황을 머리에 이제 넣어놓고 전압에 따라서 요 플러스 영역과 마이너스 영역이 이제 여기 요 면적이 디플리션 레이어 두께가 바뀌어서 요 두께가 바뀌는 양에다가 이제 요 DXN이 이제 요 DQ 프라임이다라고 하는 관계에서 여기에서 DQ 프라임은 DVR에 대해서 계산했던 게 얘가 C 프라임이란 게 정션 커패시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션에 의해서 이 차지가 디플리션 레이어가 각각 생기면서 이 길이에다가 이 높이를 곱한 게 서로 같았었죠, 그죠? 차지 뉴트럴리티, 차지 토탈 차지가 보존되니까 요 길이 곱하기 요 했는데 전압이 늘어나면 요게 두께가 달라지죠, 그죠? 두께가 달라지면 바로 차지량이 달라지니까 바로 정션에 생기는 일종의 커패시턴스다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 디플리션 레이어 영역 말고 우리가 지금 이제 바라보는 거는 현재 바라보고 디퓨전 영역이 되는 바로 여기에서 그 뉴트럴 영역입니다. 뉴트럴 영역에서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차지 농도가 이렇게 쭉 줄어든다 그랬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올라가는 게 이게 쭉 전체적으로 굉장히 길다 가정했을 때 요게 떨어질 때 N 타입 쪽의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홀이잖아요, 그죠? 홀인데 N 타입 쪽에 서멀 이퀄리브에 도달하는 그 값이 이렇게 되고 마이너 캐리어 요 P 쪽에서는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N입니다. 그래서 N인데 P 사이드의 일렉트론의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 얘가 충분히 멀리 가면 이게 P0로 서멀 이퀄 도달하는 데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 이제 넘어간 요 첫 출발 XN 스페이스 차지 엣지에서 그 차지 양은 얘기를 할 때 P의 N에 얘기할 때 Pn의 N0의 엑스포넨셜의 KT 분의 E에 걸어준 전압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줄어들면 점점 해서 이렇게 이제
분포가 되죠. 전압에 따라서 이렇게 분포가 되니까 전압에 따라서 여기 왔다 갔다 해서 엣지 부분에 이제 리버스일 때는 얘가 0으로 가는 거죠. 0으로 가서 주입될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없어진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전압이 걸렸을 때 전압이 걸리면 이 어플라이드 전압이 높아지면 여기 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고 어플라이드 전압이 떨어지면 좀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해보면 얘가 전압에 따라서 전압이 높으면 여기 좀 더 올라갔다가 전압이 떨어지면 좀 내려왔다가 생각해보면 요 프로파일이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생각해보면 이게 이제 AC 스몰 시그널 관점에서 위로 마이너리 캐리어가 조금 더 많은 거, 마이너리 캐리어가 조금 더 적은 거가 바로 어플라이드 전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계산했던 정션 커패시턴스 말고 이 뉴트럴 영역에서 차지가 전압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얘도 커패시턴스로 제공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그럼 이제 전압 가정이 있는데요. 전압이 이렇게 막 바뀌는데 바뀔 때 이 마이너리 캐리어 차지도 아마 속도가 좀 느리면 못 따라오겠는데 가정을 할 때 충분히 빨리 따라와서 딱 전압을 딱 끌어주면 바로 이퀄리브리엄 도달하는 모양을 딱 따라가고 또 전압을 바꿔주면 또 같이 따라온다는 가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가정한 상태에서 제가 식을 이제 보고자 하는데요. 이 어플라이드 된 전압을 이제 가정할 때 이제 저를 가정하겠습니다. DC 전압에다가 플러스에 AC 전압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요 밑에 거를 이제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DC에다가 스몰 AC 바이어스 걸려 있는 거죠, 그죠? 있는데 여기에 제가 좀 위치를 좀 바꿔가지고 요 위치를 스페이스 차지 엣지 부분을 x는 0이라 두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xn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를 제가 원점으로 두고 당분간 지금 계산할 때 x는 xn을 제가 지금부터 x는 0이라 생각하고 그 다음 식을 풀어보겠습니다. 그게 계산이 편하니까. 자, 그래서 이 n 영역의 홀의 양은 x가 0일 때를 보면 p n0의 엑스포넨셜의 kt분의 e에 걸어준 전압 VA인데 이제 V0의 플러스 V1의 t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고 그럼 요거는 이제 p의 n0의 엑스포넨셜의 kt분의 e V0에다가 엑스포넨셜의 kt분의 e의 v1t 아까 그 DC 레지스턴스 재는 것과 하는 거 비슷하죠. 비슷한데 지금은 마이너 캐리어 양입니다. 캐리어 양입니다. 전류가 아니라. 자, 그럼 여기에서 앞에 거를 가정할 때 이 파트를 이제 요거를 뭐로 가정하냐면 P의 DC라는 값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러면 PDC는 요 PN0 엑스포넨셜 EV0 KT가 되는데 그럼 요거는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V1이 충분히 작은 값이라면 이게 테일러 정리를 해서 근설할 때 PDC 값으로 얘기하고 1 플러스에 요거를 E분의 KT를 서멀 볼티지로 표현하고 V1의 T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가정을 좀 하는데요. 이 V1T가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양인데 요거를 이제 시간에 대해서 바뀌는 값이다 라고 표현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시누소이달 웨이브로 많이 쓰죠. 사인, 코사인을 많이 씁니다. 사인, 코사인 많이 쓰는데 요거를 우리가 회로적으로 페이서 테크닉을 써서 사인, 코사인을 대표적으로 해서 V1의 앰플리튜드의 엑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이렇게 페이서만을 골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압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회로 할 때도 AC 막 복잡할 때 페이서만 딱 골라가지고 다 분석한 다음에 나중에 리얼 파트만 취해도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그래 되면 여기에서 이제 P N0의 식을 여기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P의 DC 성분의 1 플러스의 VT의 V의 1의 E의 J 오메가 T다.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뉴소이덜 웨이브에 따라서 가장 첫 출발만 이제 표시만 했습니다. 표시만 해서 마이너 캐리어가 이렇게 바뀔 거다라는 가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단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마이너 캐리어도 이렇게 해서 바뀌니까 그 다음 단계는 이 마이너 캐리어를 어떤 이 전류로 바꿔서 전류와 전압과의 관계를 생각해야지 커패시턴스가 나오겠죠, 그죠? 방금은 차지로 했으니까 전압에 대한 전류 관계를 생각해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전류 관계를 해본다 그러면 얘가 뉴트럴 영역이잖아요, 그죠? 뉴트럴 영역에 차지가 마이너스 넘어가서 넌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 N타입 영역에서의 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타입에서 전공을 얘기하고 있고, 다음에 P타입에서 전자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가 또 넌 이퀄리브리엄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지배하는 트랜스포트는 뭐에서 지배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마이너리티 앰비폴라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이 각각 넌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 익세스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컨덕션에 관계되는 얘를 지배하는 식이니까 여기에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양을 이제 앰비폴라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을 이제 넣어보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N 영역에서 먼저 생각해 보면 N 리전에서 이게 이 필드는 뉴트럴 영역 이 필드가 거의 0이라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전압이 요 디플리션 레이어 가정되니까 사실은 0보다는 큰데 이제 이거를 0으로 가정하면 앰비폴라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이 좀 간단하게 좀 바뀌죠, 그죠? 바뀌니까 이제 요거를 그대로 써주면 dp의 라운드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p의 n 영역에 이렇게 되고요. 라운드 x 제곱에 마이너스의 델타 p의 n 영역에 요 리컴비네이션 타임을 써주고 그 다음에 라운드 델타 pn의 라운드 t까지 남습니다. 요까지 이제 남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제 볼 부분은 여기에 이제 델타 pn이 뭐냐? 델타 pn의 xt가 뭐냐? 그랬을 때 요거는 이제 앞에서 보면 요거를 p의 dc 플러스의 vt의 p의 dc의 v1의 이렇게 앰플리튜드의 엑스포넨스 j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요 익세스 캐리어를 요 위에 썼는 식을 이제 앞에 전압에 따라서 쓴 식을 이렇게 참조를 해놓고요. 좀 이따 갖다 쓸 건데 초기에 이제 이 익세스 캐리어는 초기의 익세스 캐리어에다가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바뀌는 P1이라 하겠습니다. E의 P1의 X의 E의 J 오메가 T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P1 요거죠, 그죠? 요건데 식이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마이너 N타입 영역의 마이너 캐리어가 서멀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의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의 마이너 캐리어에다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부분만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줬습니다. 요 위에 식이 이제 좀 이따 갖다 붙일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써주면요. dp의 요걸 그대로 써줍니다. 라운드 x 제곱에 델타의 p의 제로의 t의 플러스 p1의 x의 e의 j 오메가 t 마이너스의 타우 p 제로의 델타 p 제로 t의 플러스 p1의 x의 e j 오메가 t 되고 그다음 오른쪽에 시간에 따라 변하는 양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얘가 계속 오실레이션 하면서 변하기 때문에 앞에서는 스테디 스테이트일 때 얘가 0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0이라 했었는데 지금은 AC에 따라 쫙 계속 바뀌기 때문에 시간 성분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써주면 여기에서는 이제 T에 대한 의존성 요것밖에 없기 때문에 J 오메가의 P1의 E의
j 오메가 t다. 이렇게 관계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우리가 식이 두 개 나오는데요. 뭐냐면 dp의 라운드 제곱에 라운드 x 제곱에 델타 p 제로의 t xt죠. xt t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타우 p 제로의 델타의 p 제로의 xt는 0이란 거 하고요. 그 다음에 dp의 라운드 스퀘어의 라운드 x 스퀘어의 p1이잖아요. 그죠? p1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타우 p0의 p1 하고 그 다음 넘어와서 마이너스 jw의 p1 해주고 여기에 엑스포넨셜 j 오메가 t는 0 이란 것이 두 개가 식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 두 개가 앞에 거하고 그 다음에 앞에 거하고 그다음 뒤에 거하고 뒤에 거가 각각 요 엑스포넨셜 j 오메가 t로 묶여져 있는데 각각 0이 되겠죠, 그죠?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요것도 0이고 얘도 0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더 붙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앞에 거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예전에 우리가 그 유도했던 마이너리티 캐리어에 의한 IV 커브 그 식 그대로입니다. 이퀄리브리엄 AC 성분이 아니라 DCI와 DCV에 대한 이 특성 여기서 딱 나옵니다. 이전에 구했던 겁니다. 이거는 구했던 거고 시간에 대한 변하는 텀은 딱 요거거든요. 자, 요건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제 x에 대한 거니까 d 제곱 p1의 dx 제곱으로 하고 dp를 나눠주면 마이너스의 dp의 타우 p0의 p1인데 여기 이제 타우 p 할 때 1 플러스의 j 오메가 타우 p0 이렇게 묶어줄 수 있습니다. 는 0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우 p0를 분모로 하고 j 오메가 타우 p0 한 p1 이렇게 묶어줄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디퓨전 컨스턴트하고 시간을 했는 게 이게 그 디퓨전 랭스인데요.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디퓨전 랭스다. 익세스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디퓨전 랭스 얼마만큼 멀리 가는가라는 거리를 표현할 때 LP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써보면 결국 AC 파트가 AC P1이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앰플리튜드 파트인데요. 앰플리튜드가 요 공간에 대해서 이런 디퓨전 이퀘이션으로 주어진다 라는 거니까 결국 얘가 AC 파트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하식을 한 번 더 써주면 d제곱 p1의 dx 제곱에 앞에 이거를 이제 합해서 cp의 제곱하고 p1이라는 식으로 이제 간소화 시키고요. 이때 cp는 뭐냐면 cp는 루트의 LP의 제곱분의 1 플러스 j 오메가 타우 p0다 라고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요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 CP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두 번 미분했더니 자기 자신에다가 개수가 두 번 나왔으니까 이런 함수는 어떤 함수인 거죠? 이 미분 방정식의 함수는 엑스포넨셜이죠, 그죠? 엑스포넨셜이니까 우리가 이 P1이란 거를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K1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CPX 플러스 K2 변수입니다. 그냥 2의 CP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요 두 개의 이퀘이션 가운데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죠. 바운더리 뭐냐면 여기에서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이게 0으로 그 AC 파트가 0으로 가까이 간다는 그걸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p1 값은 얘는 0으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0으로 가는데 얘는 0으로 안 가잖아요, 그죠? 얘는 안 가니까 K2가 0이구나. 이래야지 이 조건이 만족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 P1 자체를 P1은
이제 AC 성분입니다. 마이너리 캐리어의 K1의 E의 마이너스 CP의 X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P1의 X에 대한 함수가 나왔는데요. P1의 제로가 뭐냐? 제로가 뭐냐 그랬을 때 X를 0을 넣었을 때 이게 뭐냐 그랬을 때 여기는 K1이잖아요. 그죠? K1인데 앞에서 P1은 앞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이제 VT분의 PDC분의 V1이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PDC의 V1 앰플리튜드의 VT로 나눠졌으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이게 PDC분의 V 서멀 볼티지분의 AC의 앰플리튜드 파트 해주고 E에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K1이니까요. K1이 주어지니까 요거를 요식에 딱 넣어서 이제 AC 성분 마이너리 캐리어의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성분은 PDC의 VT분의 V1 앰플리튜드의 E의 마이너스 CP의 X다라는 것을 이제 이게 그 뉴트럴 영역에서 차지가 AC에 의해서 추가되었다가 빠졌다가 하는 그 차지 양이 이렇게 X에 대해서 위치가 딱 정해집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추가적으로 이 홀 디퓨전 커런트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홀 디퓨전 커런트 덴시티가 우리가 JP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홀의 이제 요 시간에 대해서 X 공간에 대해서 라운드 P의 라운드 X가 홀이 증가하는 방향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로 해주고 전류는 E의 디퓨전 컨스턴트 P를 곱해서 이게 홀에 의한 전류가 되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요 마이너 캐리어를 보면 앞서 이 마이너 캐리어는 앞에서 여기에 DC 파트하고 그다음 AC 파트 이렇게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E의 DP의 라운드 X를 얘기할 때 요거를 델타 PN 익세스 캐리어로 표현을 하고, 그러면 델타 PN의 X는 0에서 X 0인데 이 X는 0은 지금 여기에서 XN을 제가 0으로 둔다 그랬죠. 그죠? 자, 둔다 그랬으니까 X는 0에서 얘 값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의 DP의 라운드의 델타 P0의 라운드 X의 X는 0하고 마이너스 2의 DP의 라운드 P1 AC 성분의 라운드 X의 이 X는 0인데 2의 J 오메가 T AC 성분이 이렇게 딱 추가가 됩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구했던 그 디퓨전에 의한 커런트를 DC 성분에 대한 거고요. 요 뒤에 게 AC 성분인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전류가 이제 표현을 할 때 이제 J의 P0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요 AC 성분을 J의 PT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스몰 시그널 관점에서 J의 P의 T, 스몰 AC 커런트를 보면요. 마이너스의 E의 DP를 요래 써주고요. 써주고 라운드 1차를 미분한 거를 보면 1차 미분한 게 지금 이렇게 주진다 그랬죠. P1이. 그럼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이제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제 마이너스의 CP가 밖으로 나오고 여기서 그 다음에 P의 DC, 그 다음에 V1의 앰플리튜드의 그 다음에 VT 이렇게 써주고 여기는 그대로 X에 대해서 비분했죠. 그죠? 그 다음에 X는 0을 넣었으니 0을 넣으면 그대로 나오고 2의 J 오메가 T가 AC 성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제 AC 성분을 해보면 E의 DP의 CP의 PDC 성분에다가 VT의 V1의 앰플리튜드의 E의 J 오메가 T가 되는데, 이렇게 보면 요거를 이제 하나의 커런트 덴시티가 요 엑스폰의 J 오메가 T 돼 있으니까 앞에 앰플리튜드를 하나의 페이저, 전류에 대한 페이저로 표현할 수 있어서 얘를 이제 전류에 대한 페이저에다가
이 단면적을 나눠준 값으로 가정할 수, 우리가 식을 둘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요, 이걸 보면 이제 IP의 이 IP가 전류에 대한 페이저인데요. 요거는 요 E에다가 요 단면적 곱을 해서 A에다가 그다음 DP 그대로 써줬습니다. 그다음에 PDC 써주고 그다음에 CP가 뭐냐 했을 때 CP가 앞에서 요거였습니다. CP가 LP분의 루트 1 플러스 J 오메가 타우 P 제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거의 다 됐습니다, 여러분. LP에 1 플러스 J 오메가 타우 P 제로의 2분의 1승에 대해서 VT에 대해서 V1이 요 페이저의 앰플리튜드만 딱 뺀 값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은요. 이 앞에 이 파트가 뭐냐면 I의 P0 앰플리튜드로 이제 둘 수가 있고 얘 값은 이제 LP분의 EA의 DP에 그 써주면 PDC는 뭐냐면 앞에 PDC가 이렇게 이걸 PDC로 했거든요. 전압이 DC 전압이 구해졌을 때 요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양에다가 엑스포넨셜 곱을 한 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P N0의 엑스포넨셜의 KT분의 EV0로 이렇게 앞에 거를 IP0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IP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형태를 가만히 봅시다, 여러분. 이 형태를 가만히 보면 지금 이 계산한 게 N타입 영역에서 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앰플리튜드만 딱 뽑아서 전류가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N타입의 전공에 의한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AC 성분만 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 N타입 영역에서 요것만 했으니까 전체 AC 성분은 요 P타입의 일렉트론에 의한 전류 성분도 더해줘야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같은 과정을 쭉 따라가면 결과를 봤을 때 모양이 비슷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게 전류에 대한 앰플 성분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P 쪽에서 N도 똑같은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 E의 단면적, 정션의 단면적에다가 P 영역에서의 N의 디퓨전 컨스턴트에다가 그다음에 그래서 주면 P 영역에서의 N의 제로가 되고 L N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P 영역에서 디퓨전 랭스고 엑스포넨셜의 KT 분의 이 V0가 앞에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1 플러스의 J 오메가는 똑같을 거고 그 다음에 P 영역에서의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전자인 경우니까 타우의 N0의 2분의 1성의 서멀 볼티지에다가 V 앰플리튜드에 이렇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길죠, 여러분? 네. 차근차근 따라가 봅시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제가 또 천천히 나갈 거니까. 자, 그럼 한번 제가 틀린 게 있으면 또 얘기해줘요,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이게 식을 I의 P 영역을 이제 그냥 앞으로는 IP0 이렇게 하고 P0의 1 플러스 J 오메가 타우의 P0의 2분의 1성의 VT분의 V1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여기에 IN을 대주면 플러스의 IN0의 1 플러스 J 오메가 타우의 N 제로의 2분의 1성의 VT분의 V1 이렇게 주어지겠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그 토탈 커런트는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토탈 AC 성분만, 그러니까 토탈 AC 성분은 요 N 영역에서의 홀의 추가적인 시간 의존성하고 P 영역에서의 일렉트론의 초경력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그 걸어준 전압, 그런 전압이 V1에 이겁니다. V1에 대해서 흘러간 전류, 이렇게 이두 합한 거를 AC 성분만 I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걸어준 전압 V1의 앰플리튜드 분의 I, 이거는 전압분의 전류는 우리가 어떻게 회로에서 전류분의 전압은 저항이죠. 그 다음에 전압분의 전류는 뭡니까, 여러분? 뭐라 정의합니까? 컨덕턴스인데 우리가 이제 이게 AC 성분에서는 전류분의 전압은 리지스턴스 말고 임피던스. 그 다음에 AC 성분상에서 전압분의 전류는 어드미턴스. 예,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 뭐냐면 임피던스가 G가 I분의 V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의 역수가 어드미턴스가 V분의 I 할 때는 우리 AC 성분일 때, 이제 DC 성분일 때는요, 요게 R은 I분의 V에서 리지스턴스, 그 다음에 DC 성분일 때 V분의 I는 컨덕턴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AC 성분을 얘기할 때는 전류분의 전압은 임피던스, 그 다음에 전압분의 전류는 어드미턴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 전압에 대해서 이 전류를 하게 되면 여기 식을 해보면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면 어드미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어드미턴스다. 그럼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서 VT는 그대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가지가 합해지죠. I의 P0의 1 플러스 J 오메가 타우 P0의 2분의 1성 더하기 I N0의 1 플러스 J 오메가 타우 N0의 2분의 1성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오메가 타우 P0하고 오메가 타우 N0가 얘가 1보다 무지 작다 가정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전체 다 잘 따라온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오메가 타우 P0가 1보다 무지 적고 오메가 타우의 N0가 1보다 무지 적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1 플러스의 J 오메가 타우 P0는 2분의 1성이니까 어떻게 근사되냐면 이게 테일러 정리에 따라서 1 플러스 2분의 J 오메가 타우 P0로 근사가 됩니다. 그죠? 1 플러스의 지수가 그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어드미턴스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입니다. 최종적으로 V T분의 1에 요 DC 파트, 앞에 그 파트가 I P0 플러스 I N0로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에 VT에 여기 J 오메가 밖으로 뺄 수 있습니다. J 오메가로 밖으로 빼고 이제 2분의 1에 I P0에다가 그다음 타우 P0가 되고, 그다음에 I의 N0에다가 타우 N0.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표현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그 어드미턴스가 이렇게 딱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요걸 보면요, 요거는 이제 요 표를 해보면 얘는 이제 앞에 파트하고 뒤에 파트 했는데, 이 어드미턴스가 여러분 보면 이 커패시터가 이렇게 돼 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커패시터는 이제 J 오메가 C잖아요, 그죠? 그 어드미턴스가 J 오메가 C고, 그 다음에 임피던스가 J 오메가 C분의 1이랑 여러분 그 회로에서 그 전기 회로에서 배울 때 C가 해당되는 임피던스는 J 오메가 C다 라고 배웠을 겁니다. 이 어드미턴스는 얘 역수인 J 오메가 C니까 이 성분에서 보니까 요 뒤에 요 파트가 바로 커패시턴스 성분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요 어드미턴스는 GD에다가 그다음에 J 오메가 CD다 하는 요 앞에 GD가 뭐냐면 앞에서 구했던 바로 디퍼런셜 저항입니다. 디퓨전에 의한 아까 앞에서 구했던
저항 있죠. 그게 여기서도 유도가 되는 겁니다. VT분의 IP0 플러스 IN0가 바로 디퓨전에 의한 여기서는 컨덕턴스다 라고 표현하고요. 얘는 이제 디퓨전에 의한 커패시턴스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커패시턴스는 이제 CD가 이 두 배의 서멀 볼티지 분의 1에 요 앞에다가 IP0에 타우 P0 더하기 IN0에다가 타우 N0 이렇게 커패시턴스가 주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 되게 길죠, 그죠? 되게 긴데 되게 길긴 합니다. 되게 이거 하는데 40분 걸렸고 43분 걸렸네. 예, 근데 처음 단계부터 시작해서 전체 이해를 한다 생각했을 때 제가 말로 설명 좀 더 하고 있을게요. 필 빠진 거는 필요하면 되는데 그냥 전자요리 시간에 보면 디퍼렌셜 IV 커브에서 디퍼렌셜 저항만 계산했죠, 그죠? 계산했는데 회로가 봤을 때는 그 시그널 봤을 때는 내가 저항이 얼마로 느껴진다. 플러스 우리가 RLC 회로로 바꿔줘야지 타임 디펜던스에 대한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얘가 그 작동점에서 얘가 AC로 바뀔 때 커패시턴스 느낄 텐데 지금 이 마이너리 캐리어의 디퓨전에 의한 커패시턴스는 이렇게 식으로 주어지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요 리컴비네이션 타임이 되게 중요한 팩터죠, 여러분. 얼마만큼 빨리 결합하느냐가 결국 C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보면 타우가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타우 크면 타우 P0나 타우 N0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C 값이 커지죠, 그죠? 그 얘기가 뭐냐면 디퓨전에 들어간 전자, 디퓨전 홀 이렇게 쓰면 들어가면서 천천히 떨어지잖아요, 그죠? 천천히 떨어지면 차지가 양이 많죠. 빨리 팍 떨어지지 않고 뉴트럴 영역에서 천천히 떨어지면 길게 가면 길게 갈수록 얘는 전체적으로 퍼지는 디퓨전에 의한 커패시턴스가 차지량이 많아지니까 전체적으로 C가 커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앞에 거는 뭐 이 상수를 이제 디퓨전 랭스나 이런 것도 다 결정되는 부분이고 결국은 타임에 대한 것이 길게 가면 갈수록 커패시턴스 길어지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이 정션에서 요 약간 디퍼렌셜 바뀌는 이 부분은 정션 커패시턴스라 그랬죠, 그죠? 전압에 따라서 요게 좀 늘었다 줄었다 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에 정션 커패시턴스가 클 것 같아요? 아니면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에 쭉 퍼져나가는 디퓨전 커패시턴스가 클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요 그림에서 봐도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우리 투표를 해볼까요, 한번? 자, 1번이 정션에 의한 커패시턴스가 좀 무지 클 것 같다. 그 다음에 저 끝까지 가는데 디퓨전에 의한 커패시턴스 무지 클 것 같다. 뭐가 클 것 같습니까? 1번 정션 커패시턴스 손 들어요. 그 다음에 2번 디퓨전 커패시턴스. 예. 잘 모르겠다. 예. 예. 지금 제가 사실은 정확히 계산 안 해도 보면 여기는 되게 작잖아요, 그죠? 전압에 대해서 작고 차지가 되게 멀리 나가잖아요, 그죠? 실제 계산해 보면 정확히 나오는데 여기에 디퓨전에 의해서 멀리 간 얘가 전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게 앞에서 정션이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면 생기는 요거보다 많이 크다는 겁니다. 많이 커서 C가 크다는 얘기는 회로적으로 빠르다는 얘기입니까? 느리다는 얘기입니까? 느리죠. RC 타임이 커지면 얘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 다이오드의 이제 AC 성분이 여러분 전략에서 60Hz 정도는 실리콘 다이오드가 이래 있으면 60Hz 정도는 이게 계속 잘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정류 다이오드로는 쓰는데 얘가 굉장히 주파수가 높은 영역에서 얘가 못 따라옵니다. 왜 못 따라오냐? 저기에 디퓨전 커패시턴스 크기 때문에 이 딜레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유도할 때 이 전압이 바뀜에 따라서 각각 마이너 캐리어가 순식간에 같이 바뀐다고 가정했잖아요. 근데 순식간에 같이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같이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가 느립니다. 느려서 그래서 이게 전압 이걸 정류할 때는 이걸 쓸 수가 있는데
굉장히 높은 주파수에 얘를 정류할 때는 실리콘을 못 쓰고 게르마늄 같은 거, 게르마늄 좀 빠르거든요. 게르마늄 다이오드나 아니면 나중에 중간에 배우는 쇼키 다이오드 같은 게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 차이가 있거든요.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이 디퓨전 커패시턴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1분만 쉴까요, 여러분? 예, 1분만 쉬겠습니다. 전자를 배우면서 조금 궁금했던 거는 조금 풀리진 않나요, 여러분? 별로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냥 뭐 정규되면 됐지, 뭐 굳이. 적어도 한 가지 알 부분은 다이오드에 있어서 걔를 작은 신호 관점에서 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R과 C를 우리가 추출했다 라는 정도를 하고, 회로를 할 때는 결과 이렇다 하고 그 다음에 하겠죠, 그죠? 네. 지금 BJT 배우고 있나요, 지금? 지나갔어요. 시험 범위 BJT까지인가요? 그럼 열심히 지금 카먼 이미터, 카먼 컬렉터, 카먼 베이스 회로 막 보고 있겠다, 그죠? 전압 게인이 어떻게 되고, 그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회로에서 DC 바이스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그 소자 파라미터를 구한 다음에 회로를 해석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DC 성분을 맞춰주는 거하고 AC 스몰 시그널 관점에서 회로를 두 가지를 따로 그려서 그 다음에 해석하는 게 그 회로에 있어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이오드가 있을 때 작은 신호 관점에서 왜 이걸 다이오드를 바라보지 않고 저항과 커패시터를 바라보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쉬는데 또 저희 그 기지개 한번 켜고 또 시작할까요? 예. 자, 그러면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 자료들은 이제 그 제가 방금 수식으로 계산했던 것들이거든요. 요거 슬라이드로 보여준 것들이 이제 수식으로 계산한 거니까 눈으로만 살짝 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과정이 이제 쭉 유도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 회로에서 그 디퓨전에 의한 커패시턴스하고 그 다음에 정션에 의한 커패시턴스에서 이 다이오드 성분이 있으면 이렇게 R과 C로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R의 디퓨전에 의한 거, C의 디퓨전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병렬로 이게 C의 그 정션에 의한 거가 되고, 여기에 이제 P와 N의 뉴트럴 영역이 있죠, 그죠? 뉴트럴 영역에 우리가 대부분 전압이 정션에 걸린다 했었잖아요, 그죠? 했는데 요 뉴트럴 영역도 사실은 크면 클수록 저항이 커지겠죠, 그죠? 여기서 생각해 보면 여기에 뉴트럴 영역을 생각해 보면 얘가 RS로 해서 얘가 바로 스몰 시그널 관점에서의 그 다이오드의 회로입니다. 나중에 BJT 할 때에도 스몰 시그널 관점에서의 그 이런 회로를 또 이끌어내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좀 그렇지만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그때는 이해가 더 쉽겠죠. 그 전자회로 2에서 여러분 그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배우거든요. 지금 좀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배우는데 그 주파수 바뀔 때 회로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볼 때 이 등가 모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제가 잠깐 요거를 얘기를 할 때 앞에서 얘기할 때요, 요거를 하나 언급하고 넘어갈까 하는데, 여기에서 앞에서 그 길이가 무한대라 그랬잖아요, 그죠? 무한대로 간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무한대로 가서 이퀄리브리엄에 해당하는 P N0로 도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요게 정션의 디플리션 레이 영역이고요, P 타입 N 길고 또 N 타입 길고 이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디퓨저에 쭉 떨어지겠죠, 그죠? 떨어지는데 얘가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가 이래 짧은 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무한히 길면 좋겠는데, 그래서 생각해보면 무한히 길다는 얘기는 소자 쓴다 그랬을 때 별로 좋지 않죠. 다이오드 하는데 이거를 이상적으로 하는 얘를 무한히 길게 해야 돼. 이랬으면 저항이 무지 커지고 생각하니까 한 정션 파트가 얘가 짧아질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길이 가는 게 LP가 이게 이제 쭉 디퓨전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디퓨전 랭스인데 얘가 길이보다 요 유출 영역 길이보다 W에 랑 걸 도입을 해서 N보다 N 영역의 유출 영역 길이보다 얘가 더 길어서 짧은 다이오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짧은 다이오드라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쭉 무한대로 가서 0이 돼야 되는데 무한대가 아니라 이 짧은 길이에 됐을 때 얘가 팍 떨어지게 됩니다. 팍 떨어져서, 왜냐하면 짧은 길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전극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전극이 만들어지면 얘가 충분히 디퓨즈하지 않고 바로 0으로 이 이퀄리브리엄 도달하는 값을 바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 디퓨저 랭스가 아니라 이 길이에 관한 것으로 이제 식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걸 언급을 하고 지나가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난번 5장에서 얘기할 때 5장에서 얘기할 때 잠깐 이 5장 원사이드 정션하고 제가 6장에서 얘기했나요? 잠깐만요. 6장에서 이거다. 자, 7장이네. 숏 다이오드. 다이오드가 짧을 때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디퓨저 랭스보다 소자의 한쪽이 짧을 때 결국 보면 WN이 LP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면요. 여기에 이제 N과 P가 붙어 있는데 정선이 딱 되어 있을 때 요 각각 X는 0이고 여기 X가 마이너스 XP고 이 XN이고 여기 항상 플러스, 항상 여러분 그 시험 칠 때까지 그래도 적어도 그림을 잘 그려서 마이너리티 캐리어나 이런 차징 스테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항상 연습을 해보면요. 요 길이가 WN입니다. WN이라서 요게 충분히 쭉 가서 LP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보통 디퓨전 랭스, 이런 랭스를 따질 때 이 랭스를 이렇게 쭉 떨어져요. 그 컨티뉴어스 떨어지잖아요, 그죠? 떨어지는데 이걸 랭스를 따질 때 보통 어떤 기준으로 랭스를 따집니까? 여러분 그 회로의 타임 컨스턴트라든가 어떤 엑스포넨셜리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경우에 전체적으로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했을 때 그 쓰는 수학적으로 쓰는 그 기준이 있죠. 처음부터 어디까지 떨어지는 그 길이를 합니까? 타임 컨스턴트 뭐에 돼 있으면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1분의 x 이래 돼 있으면 보통 엑스포넨셜 표현될 때 2의 마이너스 1성으로 떨어지는 길이가 보통은 랭스로 따지고, 그다음 타임도 2의 마이너스 1성으로 이제 그 짧아지는 거를 우리 시간을 따지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이 LP라는 거, 익세스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디퓨전 랭스가 여기 엑스포넨셜 떨어질 때 원래 앰플리튜드에서 2분의 1로 떨어지는 요 길이보다 요 유출 영역이 더 긴 게 이제 그 전에 이제 가정했던 건데, 이 길이가 이 LP보다 작은 겁니다. 작아서 여기서 다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스페이스 차지 엣지에서 이게 2분의 1로 딱 줄어드는 그것보다 요 한쪽 영역이 더 짧은 걸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여기로 확 떨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유도하면 또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결과만 살짝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요거는 이제 결과만 보면, 자, 이게 이전에 구할 때 이렇게 그 디퓨전 이퀘이션으로 계산했는데, 이런 보면 알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대신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제 p n0로 됐었는데, 무한대가 아니라 요 xn에다가 요 길이만큼 짧은 거의 길이만 갔을 때 p n0로 요것만 바뀌는 겁니다. 바운더리 컨디션이. 앞에서는 pn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가 p의 n0다라고 했었는데, 이 숏 다이오드가 되면 이게 무한대가 아니라 p가 원래 디플리션의 두께에다가
요 n 유출의 영역 n 영역 길이만큼 더했을 때 요만큼 갔을 때 이게 바로 n0로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5미 컨택일 때 이렇게 줄어든다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이퀘이션을 풀면 이제 이 바운더리 컨디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앞에서 구했던 거에 A, B를 다 살려야 됩니다.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무한대일 때는 이게 A가 0이었었잖아요. 그죠? A가 0이 아니고 그대로 살려주고 이 바운더리 컨디션에 맞춰줘서 계산해 보면 이게 쭉 나오는데 이제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좀 복잡죠, 그죠? 제가 요거 유도하면 그냥 다 시간이 지날 것 같아서 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한마디만 해줄래? 할 수 있다. 예. 디퍼런셜 이퀘이션 푸는데 차이점은 그냥 무한대일 때 이 그 A를 0으로 보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xn 플러스 wn 이때일 때 pn 제로다 이기 때문에 요 식에다가 A LP분 xn 플러스 wn b의 2에 마이너스 LP분 xn 마이너스 wn 이렇게 해가지고 AB를 그냥 구하는 겁니다. 구해서 이렇게 AB를 구해서 델 pn 해보면 여기 이제 해서 이제 이런 식이 주어지는데 앞에 계수에다가 달라지는 거는 앞에 이 계수에다가 좀 복잡지만 짧은 경우에 대해서 하이퍼볼릭 사인에 대한 식이 나옵니다. 자, 하이퍼볼릭 사인의 식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LP분의 WN이 나오죠. LP분의 WN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숏 다이오드에 대한 길이에 대한 항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요. 얘를 충분히 작다고 가정, LP에 비해서 오히려 짧다고 가정을 해서 얘를 이제 근사시키면 이렇게 근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사가 되면 여러분 보면 LP분의 XN 식이 되니까 조금 더 간단하게 되죠. 그죠? 자, 이걸 이제 마이너리 캐리어를 요식을 넣어가지고 요식을 가지고 이제 전류로 디퓨전으로 커런트를 해보면 이렇게 주어지는데 자, 이게 커런트로 최종적으로 나온 값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결과를 보면요. 결과만 따지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리 캐리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요 LP가 충분히 오히려 길다 그래서 얘를 리니어하게 근사를 한 다음에 얘가 마이너리 캐리어의 컨센트레이션에 대한 식이니까 디퓨전 커런트로 바꿔서 계산을 해보면 X에 대해 미분을 했을 때 계산해 보면 결과만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소리 내서 읽어볼래요 한번? JPX 자, 희한하게 결과를 보면 여기 WN이 들어가 있죠, 그죠? WN이 들어가 있었는데 롱 그 다이오드인 경우에 요 밑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식이 뭐가 있었습니까? 롱 다이오드일 때 여기에 분모를 찾아보면 LP였거든요, 그죠? 그 LP였으니까 이게 충분히 길고 얘가 마이너리 캐리어가 쭉 디퓨즈 돼서 다 사라졌다 했을 때 LP분의 E의 DP 디퓨전 컨스턴트에다가 요게 전압 0일 때 스페이스 차지 엣지에서의 마이너리 캐리어 양에다가 이렇게 LP 나눠졌었는데 보니까 짧아지니까 LP 대신 요걸 넣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짧을 때 얘가 충분히 짧으면 짧은 쪽의 길이를 분모에 넣어주면 짧은 길이가 분모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뭐냐면 앞에서 LP가 주어져 있고 길다 그랬는 게 긴 경우에 LP를 선택해서 분모에 넣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LP보다 W 작아졌잖아요. 그죠? 짧아지면 이 짧은 게 WN이니까 얘를 해서 요 분모에 넣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숏 다이오드인 경우는 소자의 한쪽이 짧을 때 이제 원래 디퓨전에 의한 그 IV 곡선에서 여기에 짧은 요 길이만 반영한 요 결과만 여러분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유도 과정은 앞에서 유도했던 게 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만 이해하고 있으면 식 자체에서 크게 바뀌지 않는구나. 앞에 그 근사적으로 요 길이에 대한 성분으로 바꿀 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자, 이게 숏 다이오드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이오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이런 커패시턴스, 이제 커패시턴스가 전압에 의해서 전압 변화가 있을 때 델타 Q의 변화가 있다. 이기 때문에 속도가 결정이 이제 느리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등가 모델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이오드가 이렇게 돼 있을 때 DC에다가 플러스 I 스몰 시그널 했을 때 스몰 시그널이 바라본 회로는 이거고 DC는 얘를 바라보고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럼 여기서 차징이 된다 자체가 그 우리가 뭐냐면 차지가 모였다가 그다음 차지가 나갔다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 아파트에 대부분 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파트에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파트 꼭대기에.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해보면 꼭대기 뭐 많다 이래 놀 장소가 많다 이런 걸 묻는 게 아니고 아파트 꼭대기에 뭔가 차지와 관계되는 거를 뭔가 쌓아 놓는 곳이 있을 것 같은데 비유를 하자면 아파트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 다부터 얘기하면 커다란 그 수조가 있지 않아요? 옛날 아파트들은 다 수조가 눈에 다 보였거든요. 지금은 눈에 꼭대기 올라가야지 보이는데 커다란 물탱크 이렇게 있으면 이게 단수가 되더라도 집에 물 좀 나오잖아요. 아파트에 단수가 됐다 그래도 물이 좀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요 꼭대기에 물이 차 있으니까 바깥에 단수가 되더라도 요 위에 물을 올렸다가 하니까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바깥에는 물이 이제 단수가 됐는데 집에서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보면 다이오드가 있다. 다이오드가 있으면 전류가 흐르고 있다가 전류를 다 끊었다. 다 끊었으면 바로 전류가 0으로 되느냐? 0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0으로 안 되겠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단수가 되더라도 아파트의 옥상에 물 탱크가 있어서 물을 쌓았다가 이렇게 공급하는 구조니까 얘가 단수되더라도 물이 어느 정도는 공급이 될 겁니다. 끊어도 그것처럼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차지가 쌓이는 곳이 많잖아요. 그죠? 정션 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리 캐리 디퓨전 파트도 있으니까 여기에 차지 쌓여 있으니까 팍 끊어도 얘가 차지가 쌓이는 게 빠져나가야 됩니다. 빠져나가야 되니까 어느 정도 흐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다이오드가 요 부분은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그냥 이런 사실만 있다는 것만 알고 그래서 차지가 스토리지 되고 그 다음에 다이오드가 이제 트랜지언트 시간에 따라서 좀 바뀌는 커브가 있다가 되어서 실제 다이오드 켰다 껐다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 그 전자회로에서는 또 IV를 또 봐야 되니까 T에 대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다가 끄면 팍 이게 아니라 조금 반대 방향 차지가 디스차징 되면서 일로 갑니다. 갔다가 조금 유지되다가 그 다음에 이런 식의 0으로 이런 가는 구조가 되거든요. 약간 이렇게 오버슈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0으로 팍 돼서 바로 0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실제 다이오드는 이렇게 가다가 팍 떨어지고 밑으로 더 흘러갔다가 이렇게 여기서 조금 유지되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스토리지 타임입니다. 스토리지 타임이 되는데 차지가 이제 이게 스토리지 됐다가 충전되면서 이 시간 약간 시간적으로 이런 다이내믹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턴 오프 트랜지언트는 순방향 역방이 되는데 순방향 흐르다가 역방향으로 흐를 때 0으로 팍 떨어지지 않고 더 간다. 그 다음에 조금 유지되다가 턴 온이 되면 다시 이제 이렇게 또 리스판스가 좀 달라지겠죠. 그죠? 온 될 때까지, 오프 될 때 이런 시간에 대한 그 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전부 다 제가 다 다루지는 못했는데 터널 다이오드 이것도 이제 어떤 게 터널 다이오드다라는 걸 이제 보고 싶은 건데요. 여기에 디제너레이트 도핑되어 있는 지난 잠깐 얘기하긴 했었습니다. 뭐냐, 이게 제너 다이오드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게 PN 접합 다이오드가 있다 이렇게 있는데 디제너레이트 도핑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볼게요. 한번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이제 디젤 도핑되어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N타입입니다. N타입이면 여기 올라가서 요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P타입은 요 밑으로 갑니다. 이게 여기 N이고 P인데 디제너레이트 도핑되어 있다는 얘기는 페르미 레벨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요 P 쪽에는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전자가 이렇게 실제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전류 전압 관계가 터널 다이오드가 이제 IV 커브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결과만 보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VI에 돼 있으면 이런 이렇게 줄어드니까 보면 전류가 전압이 늘어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구간이 있어서 이 영역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NDR 영역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NDR 영역이 있다. 따라해 볼래요? 예. 그 네거티브 디퍼런셜 레지스턴스 파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요 파트 이제 요 터널 다이오드가 이제 바로 디젤에 도핑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관계인데요. 이게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간단히 설명한 거고 여기에서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요, 차지 스토리지, 스몰 시그널 모델, 그 다음에 이제 포워드 바이어스, 제너레이션 리컴비네이션. 제가 왜 동영상을 저장할 때 골라서 저장했는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왜 동영상을 저장할 때 아이디얼 커런트 볼티지 캐릭터리스틱스 뽑을 것만, 중심에 해당되는 것만 동영상을 저장 따로 한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있는 거 덧붙이면 되잖아요, 그죠? 숏 다이오드다, 혹은 여기에 커패시턴스다.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중간에 끊기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한번 보강의 온라인 수업에 걔를 한 묶음으로 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묶음에 대해서는 시험 칠 때까지 반드시 다 꼭 들어보기 바랍니다. 거의 다 들었던데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니까 하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여기 보면 다 로우 인젝션이었잖아요, 그죠? 로우 인젝션이었는데 로우 인젝션의 질문도 들어와서 제가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요. 이게 하이 인젝션과 로우 인젝션의 차이가 있거든요. 하이 인젝션과 로우 인젝션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일 것 같아요? 하이 인젝션과 로우 인젝션? 그러니까 로우 인젝션 제가 잠깐만요. 여기 다 대부분이 제가 로우 인젝션으로 가정을 했는데 여기에 하이 인젝션 파트가 나오죠. 하이 인젝션 파트의 핵심이 이겁니다. 익세스 캐리어가 머저리티 캐리어 양에 거의 준하느냐. 그러니까 주입이 됐는데 얘가 원래 건너간 머저리티 캐리어를 흔드는 정도의 그런 양이냐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 우리가 MP라는 값을 계산하면 N0 플러스 델타 N, P0 플러스 델타 P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었는데 이게 만약에 익세스 캐리어가 더 크면 그냥 N0, P0보다 주입되어 있는 요 N0 얘를 보다 얘가 더 크고 P0 얘가 더 크니까 결과로 그 델타 N, 델타 P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하이 인젝션일 때는 보면 실제 NP가 N0 플러스 델타 N, P0 델타 P 해서 NP가 여러분 지난 배웠던 NI 제곱분의 엑스포넨셜의 VT의 VA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N0와 P0가 델타 M과 델타 P가 적으니까 그냥 델타 N, 델타 P와 같다 라고 생각하고 이 델타 N과 델타 P가 같은 양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엑스포넨셜의 2VT 분의 VA다 라는 게 나와서 이것도 유도를 해보면 전류가 2VT 분의 VA다 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니까 하이 인젝션은 굉장히 높은 전압을 걸어줬을 때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걸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VI 돼 있으면 제가 자꾸 마지막 하니까 이게 이렇게 커브 있잖아요, 이렇게 커브 있는데 요 중간 영역이 아이델리티 팩터가 1인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가 아이델리티 팩터가 2인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요 위로 하이 인젝션 가면 다시 2가 됩니다. 그래서 로그 스케일로 그림을 그리면 그게 분명한데 요 그 중간에 이제 그 디퓨전에 의한 그 엑스포넨셜 KT 분의 QV 마이너스 1이 도미넌트 하고요. 그 다음에 높은 전압에서는 주입되는 게 무지 많다 보니까 다 로우 인젝션의 영역에서 계산하던 거를 하이 인젝션을 가게 되면 이 관계에 따라서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2배로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 낮은 영역에서는 포워드인 경우는
리컨비네이션 되는 것 때문에 주입된 것이 안에 디플리션에 다 사라지기 때문에 추가로 주입해야 돼서 여기가 2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PDF에는 저기 요게 기울기가 바뀌는 거 딱 그려져 있죠, 그죠? 예, 로그 스케일 그렸을 때 낮은 능력에서는 2, 다음에 1로 됐다가 다시 2로 바뀌는 IV 커브가 되고요. 사실은 여기 더 높은 여기서는 리니어하게 바뀝니다. 리니어 바뀐 이유가 바로 다이오드에 있어서 전자 회로에서 나오는 얘기죠. 요 저항이 있기 때문에 리니어로 바뀌어서 사실 이 다이오드 하나만을 두고 봐도 이제 IV 커브가 굉장히 이상적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요까지가 지금 중간고사 범위이거든요. 되도록이면 수업 시간에 제가 다룬 것과 다루지 않은 것을 잘 구별하는 게 일단 첫 출발이겠죠, 그죠? 그리고 객관식 같은 경우 특히나 앞에 제가 말로 하면서 코멘트하고 지나간 것들이 뭔지 그를 메모를 따로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정확하게 얘가 맞다 안 맞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상적인 아이오드 전류 전압 특성은 머저리티 캐리에 의한 거다. 이렇게 딱 써놓으면 길게 써놨다가 한 줄 딱 보면 이거 틀렸잖아요, 그죠? 틀렸으면 얘가 1번은 틀린 거다 생각해서 각각 용어에 대해서 하는 거는 수학적으로 계산 안 하고도 이해를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했을 틀린 거 있으면 그렇게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그 시험이 다음 주 수요일이잖아요, 그죠?